자, 반갑습니다. 오늘 112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특히 우리 112가 우리 사고 신고죠. 경찰 신고인데 특히 마음이 어그러지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특별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 명강사이신 우리 김영식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시작해 주시죠.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예, 예. 예, 오늘 여러 훌륭하신 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작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 독립군들 정말 그 독립 투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오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이런 제목으로 한 4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위에 너무나 많은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앞으로 세상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거의 2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한국철도공사의 인재개발팀장, 교육부에서 교수로서 5년 정도 공무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한국 HRD 대상에서 명강사 대상을 받고 현재는 정경련 중소기업 자문단에서 자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강의 주제가 크게 3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세상의 변화와 위대한 인재의 조건이 어떤 것이며 그 인재의 조건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그리고 잘 소통하는 기술,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이 3가지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 인재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창의력 그리고 이런 모든 어떤 학문들을 융합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인재 필요 역량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7가지 C를 이야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잘 아는 그런 핵심 역량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또 2016년에 앞으로 미래에 10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교육하나를 살펴볼 때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지만 최근에 필요한 디지털 능력 그리고 이런 학문들을 융합한 그러한 기술 그리고 중요한 소통 공감의 기술들을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교양 그리고 예술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컴퓨팅적인 사고력 그래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이 창의적인 인재상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학생 자율교육, 자율전공학부, 창의성 교육, 소통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 서울대학교에 중점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개설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예술 경영이라든지 행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정말 그 전공만 했다 그러면 없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라는 교양의 교과목의 공모전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융합 주제 강좌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우리의 그 고객이 누구며 그 고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후배는 누구였으며 왜 그렇게 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어떤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가장 일을 탁월하게 했던 분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역시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과제나 문제들을 해결하셨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배님들 중에서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은 왜 그분이 창의력이 뛰어나냐를 생각해 볼 때 역시 우리와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의 디지털로 이런 얼굴에 담긴 미소의 표정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앱으로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딱 디지털로 표현해서 우리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쉽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구글 글래스를 발표를 해서 미래의 어떤 소통하는 그러한 기술로서 안경을 통해서 이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통하는 기구들이 우리 주위에 디지털로 쫙 깔려 있습니다. BTS를 볼 때 성공하는 비결을 봤더니 역시 BTS 이 사람들은 멤버 전원이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작곡도 하고 춤도 추고 말하자면 예술계의 융합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10대, 20대들이 이 고민을 가사로 써서 이런 팬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어떤 BTS의 문화적인 생산 방식을 볼 때 미래의 이제 하나의 모델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결국은 미래 인재는 이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로봇의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배운 학생이 훨씬 뛰어난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 소설가, 작곡가, 화가 뭐 이러한 어떤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뛰어난 AI들이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AI 시대에 역시 그 AI의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AI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역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는 역시 ESG의 어떤 큰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역시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이 KBS에서 방송한 것인데요. 지금은 3D로 이런 갈비뼈를 프린팅해서 정말 심을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이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동물의 세계에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유사한 모양의 동물 사이에 이런 카메라를 장착해서 우리는 동물의 세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통해서 이 동물들과 소통하는 이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인공 눈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2040년이 되면 무인 자동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는 생각보다 역시 빨리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역시 유엔의 이런 SDG라는 어떤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가 변화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래 인재 조건을 우리는 이런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화면이 굉장히 흐리게 나와요.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안 좋아요. 예. 자, 그래서 미래 인재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미래 인재의 특징은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잘 봐주시죠.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화면이요. 예, 흐리게 나오고 뭐 전부 번지고 있어요. 어, 아마 그 해상도나 속도 차이일 수도 있어서 네. 이게 화면이 지금 화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게 정보량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아마. 이제 인터넷. 리소스가 지금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네네, 다른 거 좀 끄시고 그걸 좀 예. 있구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실한다고 해서 성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이제 지금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역시 위대한 인재의 조건은 어떤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나를 둘러싼 이런 이웃과 혹은 동료들과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인재가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모델로 위대한 교회의 조건은 무엇인가 볼 때 이러한 교우들이 이 어떤 믿음, 즉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공감 기술, 기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어떤 그 성과를 내는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웃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이러한 어떤 교회가 되면 위대한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제 구글 다움이라 그래서 어떤 구글의 인재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역시 이런 미래에 필요한 역량별로 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보완점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 좀 리뷰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그러한 길이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의 조건 중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6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생이 역시 이제 다모작 시제죠. 그래서 미래의 주역은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C3 독립군 같이 이런 분들이 결국은 미래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직업에서 이제 AI가 나타나서 모든 일자리를 다 이제 가져가는데요. 그래도 미래에 사람이 할 수 있는 2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창의성과 정서지능이다.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 AI 연구팀에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미래에 우리는 창의성 그리고 정서지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삼성그룹에서 핵심 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가 되면 핵심 인재 풀에 들어가서 미래 인재로 키우게 되는데요. 그 삼성그룹의 핵심 인재 조건 중에서 2가지가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의력이 있느냐 그리고 감성 리더십이 있느냐 이 2가지 인재를 뽑습니다. 그런데 감성 리더십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간단히 말씀이 들으면 역시 소통할 수 있는 인재냐 그리고 배려심이 있느냐 그리고 스킨십을 잘하느냐 뭐 이런 어떤 3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 창의력은 역시 새로움이나 남다름이나 어떤 발견을 통해서 일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과 창의력을 갖고 있는 인재의 핵심은 역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까지 이러한 인재 양성의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을 한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인재의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가지 역량이 감성과 창의력인데
감성이라는 것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 자신을 영업하는 기술입니다. 이 감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쭉 연구되어 왔고 감성 지능이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잘 관리해서 사회적인 다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팀워크와 협동심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감성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볼 때 이렇게 네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개인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능력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 능력을 볼 때 이 능력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을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원본은 이 김정은 교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에서요 나타나는데 결국은 고객과 자주 접촉을 하고 고객의 정서를 공유하고 고객의 어떤 그 순서를 바꾸는 능력 그리고 관점을 바꾸고 하나가 되고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즉 고객들과 자주 접촉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람과 자주 접촉해서 악수를 하게 되면 이 악수의 어떤 그 신경의 접촉을 통해서 결국은 그 뇌로 신경이 연결돼서 신경의 어떤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뇌라는 것이 결국 우리 사람의 마음이 위치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을 하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스킨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뇌를 자극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 한의원에 가면 한의원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거의 이렇게 몸을 만져주죠. 이 몸을 만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리더는 결국은 그 고객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SNS라든지 전화라든지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서 고객과 자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주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머리가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 하는 그 어떤 접촉하는 지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악수를 먼저 이렇게 청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이런 부분에 익숙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을 마음을 잘 얻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에 보면 최근 한 달 내에 부모님을 안아드린 적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그 스킨십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귀여운 아기를 보면 만져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아기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 어떤 자기의 어떤 접촉 지수를 측정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이 역시 사람의 마음을 잘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그 사람들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먼저 웃음을 주면 상대방이 웃어주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울 유런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면서 타인의 표정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웃을 때 내가 웃는다는 것은 나와 웃음의 정서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40이 지나가면 이러한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런 어떤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여성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남성보다 얻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를 흉내내면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바둑 동호회, 뭐 테니스 동호회, 동창회 이런 부분들에 같이 참여를 하면 그 사람들과 어느 시기 혹은 어떤 취미를 대한 정서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역시 그 사람들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잘 아시죠?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이 백두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한번 갔다 왔습니다. 백두산은 두 가지 길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북파라 그러는데 중국을 통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공감, 그 사람의 정서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백두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백두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백두산의 정서를 공유하면 그 사람들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젊어서 하라는 거죠. 많은 여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의 어떤 정서를 공유하게 되면 그 여행 정서를 통해서 쉽게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혜자 씨의 얘기입니다. 김혜자 씨가 네팔을 유시아 시인하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곽에서 어떤 여자분이 조용히 울고 있으면서 어떤 장신구를 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김혜자 씨가 그것을 보면서 장신구를 하나, 팔찌를 하나 고른 다음에 $300를 그 여인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막 어리둥절 해가면서 놀란 표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나왔는데 유시아 시인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300을 줬냐? 그랬더니 김혜자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누구나 한 번쯤 횡재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무렵에 김혜자 씨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의 마음, 즉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분들이 마음을 얻고 예, 죄송합니다. 정서를 공유하게 되면 그 사람과 친해지고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그 사람을 먼저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먼저 높여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냥 있질 않죠. 그분이 나를 높여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폼나게 만들어주면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빛나게 하면 내가 더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시작을 할 때 강사 소개를 하면 박수만 치지 말고 환호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호보다 더한 건 어떤 거냐면 기립박수를 치게 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이분들이 강의를 들을 준비가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뭐 강의 시간을 뭐 빨리 끝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교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을 먼저 높여주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강의를 하기 전에 그 교육생들을 먼저 띄워주고 높여주면 분명히 그 교육생들은 그 강사를 마음을 열고 강의를 듣고 강의 평가도 잘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먼저 높여주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아직까지도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이유는 이분들은 출연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 혹은 스토리들을 굉장히 띄워줍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을 열고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를 다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연자들의 마음을 먼저 얻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고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라는 거죠. 우리는 이 관점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영어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본인 스스로 성공하신 분일수록 자기 패러다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공하게 되면 과도한 자기 관점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집 또는 아집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와 관점이 틀리다 이러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은 디자이너들은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하고 작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곡이 히트가 치고 어떤 옷을 만들면 잘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이익도 따라오고 그 고객의 어떤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든지 문화 차이라든지 혹은 젠더 차이에서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젊게 보이게 하고 혹은 다른 여행을 하게 되면서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고정관념이 없어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게 돌아가죠. 이게 왼쪽으로 돌아갑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까? 깜빡이는데요, 그냥. 깜빡이죠. 다른 생각을 역시 하고 계시는데 뭐 왼쪽으로 돌아가신다 하는 분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신다 하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시간을 끌 필요는 없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잘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관점의 생각을 다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의견이 아니고 다른 의견입니다라고 반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의견도 좋고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 고객의 관점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역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손흥민이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의식이나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나가 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젯밤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월드컵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킹 목사라든지 뭐 오바마라든지 링컨 대통령이 결국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런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일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손흥민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손흥민이가 말도 잘하지만 손흥민이가 이제 그때 자기 팀이 한국에 왔었죠. 이때 호텔에 각각 방에다가 이런 편지를 써서 하나씩 넣었죠.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렇게 하면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 기술도 뛰어나지만 역시 팀원들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 팀원들의 마음을 얻고 팬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면 역시 하나가 되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나가 되는 어떤 음악회를 같이 간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가 되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KBS에서 인간의 의식이라는 그 통과 의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대만의 어떤 특공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해병대 같이 대만에도 특공대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특공대 훈련이 이렇게 자기 어떤 동기들과 정말 깨어진 돌짝밭을 이렇게 걸어가는 어떤 무릎을 찧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한 50m 정도 간다는데요. 이 훈련을 끝내면서 결국은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 교관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훈련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가 총을 맞았을 때 그 동료를 업고 그 전쟁터를 탈출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어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팀이다. 나는 저 동료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가 되는 행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아니고 모든 공로는 이런 부하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말 걷지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걷고 말을 하게 되느냐? 이것은 엄마의 감탄과 인정과 칭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이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점점 익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훈련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우와라고 놀라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나시면 뭐 식사를 하실 때인데 그 식사를 만든 요리사에게 우와 이런 이야기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요리사가 내가 만든 요리를 칭찬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맛있는 요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포트를 했을 때 우와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 더 훌륭한 어떤 학생으로 발전되면서 교수님들을 더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교수님들은 학생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하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셨다면 이러한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우와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이 사진이 이렇게 묘기를 보이는 분이 있죠. 이 묘기를 보는 이분이 어디 가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기 똑같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여쭤봤어요. 당신은 왜 이런 짓을 골라가며 하느냐? 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일을 하면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보고 우와라고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것이죠.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모험이고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시면 역시 누구를 만났을 때든지 우와라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만 믿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화이팅! 이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뭐 이거에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연습들을 한번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6가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성공하는 기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1페니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부탁을 할 때 1페니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 100원 정도겠죠. 100원은 좀 너무 작습니까? 그럼 한 1000원 정도 돈을 빌리달라고 그럴 때 한 1000원만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쉽게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부탁을 할 때 큰 부탁을 먼저 하지 말고 조그만 부탁을 하게 되면 점점 어떤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부탁을 할 때 1시간 내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10분만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은 최소한의 부탁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답을 하게 하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사귈 때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당신을 보면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하고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하는 거하고 역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의 답을 듣는 것이 가장 좋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역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숫자를 대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제시하면 훨씬 신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건비가 크게 줄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인건비가 최소 5%에서 45%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 훨씬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또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해라고 강제로 시키면 싫어라고 그러지만 좀 해 하고 웃으면서 부탁을 하면 싫어요 하면서도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정서를 공유하는 실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한 학생이 웃지 않죠. 이런 학생을 우리는 정서 공유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다. 근데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이죠. 다른 학생들은 다 웃지만 나는 저 정도까지는 웃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학생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과 정서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서를 공유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뭐 너무나 이게 놀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넣어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 소통하는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소개를 그냥 한번 시켜드리고요. 역시 이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 내가 살아온 마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잘 먹히는 이유가 역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소통하는 기술이 뭐 환대하고 질문하고 설득하고 확인하고 인간관계를 잘 하게 되면 소통하는 기술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창의력을 나타내는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술들을 가지면 미래 인재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시 그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제 살아가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런 창의력의 기술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 창의력의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역시 이 관찰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들이 해놓은 일들이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창의력을 키우게 되면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발견하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보면 창의력을 발휘했던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새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기술들을 보면서 이렇게 창의력을 키우면 창의력이 연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창의력을 발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의력을 키우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되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어떤 변화의 기술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초인류 인재라는 것은 혼자 능력이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힘이나 지혜를 이용해서 우리들은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역시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이 생각하는 기술은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를 익숙해서 변화를 잘 하시면 비록 이런 변화의 어두운 밤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내 스스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재로 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미래에 내가 남의 어떤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겸손하면서 좀 불쌍하게 보이면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미래를 사는 가장 큰 힘은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게 되면 스스로가 미래의 어떤 인재로서 훨씬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이렇게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 우리 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감사합니다. 좀 꺼주실까요? 예. 예. 화면 이제 우리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화면이 좀 여태까지 흐려가지고 발표 자료는 전부 있었으니까 우리 기술 독립군이 가장 중요한 게 자발적 행동으로 해서 즉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 방금 이제 와!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 즉 실천 오늘 했습니다. 네. 기립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오늘 그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바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여기 다 강의를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오늘 느꼈었던 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느낀 부분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 one 팀으로서 우리 기술 독립군이 팀 스피릿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오늘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고 또 제가 느낀 부분은 앞으로 살아갈 생존 전략이 어쨌든 우리 다 100세 시대에 살아와 있잖아요. 아까 타임즈에 나온 거는 150세 시대가 이제 우리 MZ 세대는 다 이거 태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측면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핵심 특효약이 사랑이다. 창의와 나름대로의 정서지능을 우리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사랑혁신군으로 좀 우리들이 좀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한 번씩 해주실까요? 우리 이광식 박사님. 사랑으로서 우리 부인을 굉장히 지금 아끼고 계세요. 이 병에 있으신데 우리 이광식 박사님부터 얘기 한번 좀 잠깐 해주실까요? 네, 저는 우리 김영식 의원님은 뭐 한 20년 전부터 알고 또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한 것도 정말 훌륭한 명강사로서 자질도 아주 잘 하시고 그 방송 화면은 뭐 어차피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그 어떤 명강사로서 재질을 발휘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 명강사가 되는 길을 좀 오늘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우리 여기 위원님 중에는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은 또 이 강의가 잘 안 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리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팁 하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교육부의 중앙교육연수원에 가서 교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전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HRD 기획을 전문했었는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대상이 교장이나 교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이 그 연수원의 훌륭하신 강사, 그저 교육 평가가 굉장히 좋은 강사의 강의를 제가 청강을 했죠.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 중에서 A급 강사의 강의를 모니터를 통해서 혹은 강의장에 들어가서 한 100회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강사들은 결국은 교육생들의 마음을 얻는 분들이 명강사더라.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교육생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역시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마음을 얻는 기술들을 그 교장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얻고 혹은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얻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얻으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여자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들은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근데 남자 교장 선생님들은 밋밋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걸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들이 부르는 학교에 가서 강의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강의를 하려 그러면 역시 훌륭하게 잘 하시는 강사들의 어떤 그 강의 스킬들을 내한테 익히는 겁니다. 아까 정구주 회장님이 일어나셔서 기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 기립 박수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면 강의 끝날 때 거의 70~80%는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왜 기립에서 박수를 치느냐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 강사들한테도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하면 교육생들이 먼저 이익을 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하실 때 역시 교육생들한테 먼저 내가 원하는 바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주 좋은 또 그 의견을 주셨어요. 완팁으로. 자, 우리 또 다른 황준호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하고 싶으시니까 비디오를 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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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그 발전하는 게 첨단 기술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감성이나 예. 영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원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에 많이 매몰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균형을 많이 잃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기술 독립군은 이제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라는 음악에 대한 합창에 대한 개념을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기술은 그래도 도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 도구고 예. 독립은 우리 인간성에 대한 독립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모든 우리 기술 독립군의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 부분은 예. 이제 일자리라든지 지금 사회나 뭐 미디어나 정책적으로 너무 일자리라는 말은 감성적이지 않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그 불균형에 매몰되는 아이템들을 기술 독립군에서 다 잡아서 예. 이제 산업의 큰 그 자본의 덩어리에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어떤 아이템 를 우리 과제로 만들어서 네네. 정책이나 강의나 예. 예.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강사님께서는 삼성부터해서 여러 경험이 많으시니까 예. 조금 더 발전적인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데가 삼성 SDS라고 IT 기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주로 인사 쪽 일을 했고 교육 쪽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자들한테 제일 부족한 게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술자들은 기술 용어만 써요. 네. 컴퓨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러는데 그분들끼리는 막 기술 용어를 써서 이제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 놓으면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인간의 그 어떤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 이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기술자들이 자기들이 정말 좋은 시스템 만든다고 막 엄청나게 기술을 써가지고 하면 나중에 이게 실패하는 시스템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자기 그 고객의 수준에 맞게끔 표현하고 기술도 구현을 해야지 이게 변화가 오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나게 사람하고 수준하고 다른 어떤 기술을 썼을 때는 역시 이 변화도 안 되고 돈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기술 독립군인데 창의력을 하고 감성 중에서 창의력을 갖고 앞으로 사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98%가 감성으로 이제 먹고 사는 시대다. 그래서 미래가 아무리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도 로봇이 서빙하는 어떤 식당은 굉장히 싼 식당이 될 거고 사람이 정성껏 서빙하는 호텔 식당은 비쌀 거다 이거죠. 그래서 98%의 사람은 결국은 이 감성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일에 종사하게 될 거다. 즉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로봇이 흉내낼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 기술 독립군이 앞에서 그런 IT 기술 이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는 분이 미래의 어떤 그 98%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갔어도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어떤 2%의 기술은 직업적인 기술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겠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면 이 98%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비스 기술, 요새는 인성 기술이라고 그러죠. 인성을 키워놓으면 미래에 틀림없이 니는 생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김관도 교수님, 예. 네네. 아까 그 강의 중간에 그 책 하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견하는 기술이라는 책 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책 제목하고 저자 그 좀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성균관대 공대에 예. 박영택 교수님이 예. 쓴 책인데요. 예. 창의는 발견에 있다 이런 책입니다. 예. 그 한번 책에 제가 보시면 박영택 교수는 그 산업공학과 교수인데 그 기절담하고 재미있고 산업공학 학회장도 하고 재밌어요. 네. 예, 책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또 다른 감사합니다. 분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일단 마지막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인 박사님 뭐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데 지금 질문하실 사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음을 읽었나요? 예, 역시 우리 회장님은 그 대단한 그 염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저 예. 김영식 의원님 이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동도 있고요. 한데 이게 우리 농담으로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제일 감동을 못 준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대학 교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측면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될까 할까 하여간 이렇게 정제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이제 국방인공지능을 가리키는데 그래도 미래 전문가들이 2045년 정도 되면 인간보다 스마트를 떠난 초지능을 만들 수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부족한 부분이 이제 창의가 될 수 있고 뭐 정서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예. 대부분 그거는 이제 데이터와 컨텐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기술 독립군이니까 이제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교육에 대한 것을 지금 일반 그 교양교육 내지는 일반 그 그래도 뭔가 누군가가 그 강사를 불러서 만들어진 컨텐츠에 대해서 뭔가를 받는 이제 이런 교육에서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뭐 전혀 틀린 게 없고 다 이렇게 맞는데 뭐 사랑과 정서와 인정과 예. 뭐 박수치고 뭐 이게 맞는데 예.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우리 학생들 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생활 1.5년 차부터 군생활 24년까지 하는 신분별로 보면 그 중사로부터 중년까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성도 이제 현역 여성 하나, 군무원 여성 하나, 젠더 뭐 이제 이렇게 예. 됐는데 여기를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교수만 해서 이제 지금 중앙대에서 4번째인데 예. 이게 이제 약간의 자질 분석 그리고 얘들이 왜 들어왔느냐 그다음에 이 교육의 목표하는 거 수준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교육생 예. 피교육생은 이제 뭐 군생활을 해보셨나요? 근데 춥고 배고프고 뭐 하기 싫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자발적인 동기를 끌어들여서 뭔가 뭐 어떤 재미있게 뭘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안 하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예. 뭐 강의 김영식 그거 의원은 지금 저 안 하면 안 됩니까? 공군 과제 중위 출신입니다. 여기까지만 예.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공군이거든요. 공군 네. 출신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기본군사 훈련을 받아봤는데 그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 무슨 유격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격의 교관이 다 달라요. 그죠? 교관이 이제 그 단계마다 다른 교관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떤 교관은 이제 그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시간에 요거를 하면 어떻게 어디가 좋고 요걸 할 때 요령이 어떻고 아주 재밌게 해서 그 훈련을 쉽게 통과하는 단계가 있는 교관이 있고 어떤 교관은 아까 말씀하신 강제로 그냥 막 무조건 막 그냥 시키면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내무반 생활을 아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작곡을 해갖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공군들은 보면 굉장히 그 자유롭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옛날에 그 이게 눈으로 이렇게 삽을 뜨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때처럼 역시 육군이 장악을 해야지 이게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하게 용도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군인들이 성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이분들이 융합이 되면 굉장히 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클래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차이가 우리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차이가 결국은 어떤 하나의 다른 어떤 거를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그 차이나 공감이 안 된다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어떤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교육생들이 제가 볼 때 좀 다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제 뭐 교육생들의 뭐 공감을 얻고 뭐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뭐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교육의 어떤 목표와 수준 뭐 하는 거에 어떤 건 교수법의 일종의 그 노하우적인 게 제 바람은 뭔가 이게 데이터가 있어서 뭔가 다시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립되면
예. 또 그게 정리된 어떤 그 새로운 콘텐츠가 되면 예. 지금 콘텐츠도 참 좋으신데 예. 조금 예. 도움을 더 받으시지 아, 예, 않겠냐. 예, 예. 기립을 2번이나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술 독립군이 아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 전부 전문 기술로서 기계 기술, 컴퓨터 기술만이 아니고요. 우리 기술 독립군은 전문 기술, 먼저 나눔 기술, 신뢰 기술을 통한 행복 기술을 우리들이 하는 데가 기술 독립군입니다. 그런 측면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11시가 돼서 일단 마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들이 관계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대로 와 하면서 기립박수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